잠들기 전 엄마가 들려주는 세계 명작 동화. 오늘의 이야기는 백설공주. 옛날 옛적에 아주 멀고 먼 왕국에 얼굴도 마음씨도 흰 눈처럼 새하얀 공주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백설공주였지요. 백설공주는 아주 어렸을 때 엄마를 잃었답니다. 그래서 왕국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왕은 이웃나라에서 아름다운 왕비를 맞아들였지요. 새 왕비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주 고약했답니다. 왕비의 방에는 아주 특별한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말하는 마법 거울이지요. 이 거울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줄 수 있었답니다. 매일 아침 왕비는 거울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그러면 거울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비님,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요.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즐거웠지요. 백설공주는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하얗고 입술은 붉은 장미 같았으며 머리카락은 까맣고 반짝이는 밤하늘처럼 아름다웠지요. 백설공주야, 오늘은 무엇을 하고 싶니? 왕궁의 하녀들이 늘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화려한 왕궁보다는 꽃이 활짝 핀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백설공주가 정원에서 꽃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작은 새들이 그녀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친구들아, 함께 노래해요. 백설공주는 새들과 함께 즐겁게 지냈지요. 백설공주의 마음씨도 그녀의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모든 이에게 친절했고 왕궁의 직원들도 백설공주를 매우 사랑했답니다. 오늘도 왕비는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그런데 오늘은 거울이 다른 답을 했습니다. 왕비님, 당신은 매우 아름다우시지만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왕비는 거울의 대답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게 정말이니? 네, 왕비님. 제 말은 진실입니다.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왕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질투가 가득 찼습니다. 백설공주가 나보다 더 아름답다고?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왕비의 마음은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협하는 백설공주를 없애기로 결심했지요. 그래서 왕비는 궁전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사냥꾼이여, 내가 너에게 매우 중요한 임무를 맡기려 한다. 왕비가 말했습니다.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서 그 아이를 없애라.
사냥꾼은 왕비의 명령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왕비님, 백설공주는 우리 왕국의 보물이잖아요. 어찌 그런 일을.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할 거야. 왕비가 소리쳤습니다. 사냥꾼은 어쩔 수 없이 백설공주를 숲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지요. 사냥꾼은 백설공주가 언제나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숲으로 가는 길에 백설공주는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사냥꾼과 함께 걸었습니다. 그녀는 숲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사냥꾼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지요. 하지만 사냥꾼의 마음속은 왕비의 명령과 백설공주에 대한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를 해칠 수 있단 말인가? 사냥꾼은 혼자서 속삭였습니다. 결국 숲속 깊은 곳에 도착했을 때 사냥꾼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설공주야, 난 널 해칠 수 없어. 왕비가 너를 없애라고 명령했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사냥꾼은 백설공주를 풀어주었고 그녀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는 왕비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지요. 왕비를 속이기 위해 사냥꾼은 숲에서 사슴을 죽이고 그 심장을 꺼내 왕비에게 가져갔습니다. 왕비는 그 심장이 백설공주의 것이라고 믿었지요. 백설공주는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백설공주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주변은 점점 어두워지고 숲은 그녀에게 낯설고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용기를 내어 계속 걸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자, 백설공주. 넌 할 수 있어. 그녀는 자신을 격려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길을 가다 보니 백설공주는 다양한 동물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토끼, 살랑살랑 날아다니는 나비들, 그리고 노래하는 새들까지. 그들은 백설공주를 경계하지 않고 오히려 그녀를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길을 잃었나요? 백설공주가 동물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동물들은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백설공주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숲속은 매우 넓고 복잡했습니다. 백설공주는 가시덤불을 피해가고 큰 바위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치고 배고팠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숲은 더욱 무서운 곳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고 백설공주는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큰 나무 아래서 잠시 쉬면서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날 거고 나는 길을 찾을 거야. 백설공주는 별빛 아래서 다짐했습니다. 백설공주가 숲을 헤매다가 갑자기 그녀의 눈앞에 작은 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와, 여기 누가 사는 걸까? 백설공주는 궁금해하며 조심스럽게 집에 다가갔습니다. 집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아주 아담하고 깔끔했습니다. 백설공주는 문을 조심히 두드렸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누구 있나요? 백설공주가 다시 물었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백설공주는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것은 누구나 놀랄 만큼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식탁에는 7개의 작은 접시와 컵, 그리고 숟가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도대체 누가 사는 걸까? 백설공주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갈하고 깔끔했습니다. 작은 의자, 작은 침대까지도 모두 7개였습니다. 백설공주는 그동안의 긴 여정으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한 곳에 조심스럽게 앉았다가 너무나 편안함을 느껴 그대로 누워버렸습니다. 아, 여기서 잠시만 눈을 붙이자. 백설공주는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백설공주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숲속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곳을 찾았다는 안도감에 더욱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일곱 난쟁이들은 그날도 산에서 금을 캐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난 후 그들은 자신들의 작은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오늘도 수고 많았어. 난쟁이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무언가 평소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여기 누가 들어온 것 같아. 보세요. 식탁 위에 접시들이 사용된 흔적이 있어. 첫 번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누군가 내 침대를 사용했어. 두 번째 난쟁이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7 난쟁이 모두가 자신의 침대와 물건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뒤쪽에 있는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백설공주를 발견했습니다. 우와, 누구지? 난쟁이들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설공주는 아름답게 자고 있었고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며 난쟁이들은 모두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야. 세 번째 난쟁이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오게 된 걸까요? 네 번째 난쟁이가 궁금해했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깨우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아가씨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녀가 깨어나면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다섯 번째 난쟁이가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난쟁이들은 조용히 백설공주 주변에 모여 앉아 그녀가 깨어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잠들어 있는 백설공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백설공주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을 때 자신을 둘러싼 7쌍의 궁금한 눈동자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는 어디죠? 백설공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산속에서 금을 캐는 7 난쟁이들이야. 첫 번째 난쟁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넌 여기 어떻게 왔니? 백설공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난쟁이들에게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난쟁이들은 모두 백설공주에게 동정심을 느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위험할 수 있어. 두 번째 난쟁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 우리가 널 도울게. 그렇게 백설공주와 7 난쟁이들은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집안일을 돕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백설공주는 매일 난쟁이들이 일에서 돌아오면 맛있는 저녁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백설공주야, 내가 있으니 집이 훨씬 밝아졌어. 세 번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의 노래와 이야기를 듣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백설공주도 난쟁이들과 함께하는 삶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난쟁이들이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어서 정말 감사해요. 백설공주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백설공주와 7 난쟁이들은 서로를 돕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집은 항상 웃음소리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왕비는 거울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누구니? 그러나 거울의 대답은 왕비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왕비님, 당신은 분명 아름다우시지만 7 난쟁이와 함께 사는 숲속의 백설공주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요. 왕비는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백설공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내가 직접 그 아이를 없애야겠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하였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옷장을 뒤져 마녀처럼 보이게 해줄 옷과 가면을 찾아냈습니다. 이 옷과 가면이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왕비는 속삭이며 자신의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덮을 낡은 스카프와 얼굴을 가릴 수 있는 큰 모자도 썼습니다. 왕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변장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난 완벽한 노파로 보인다. 백설공주는 절대 날 알아보지 못할 거야. 왕비는 백설공주를 찾아 숲으로 향했습니다. 왕비는 변장을 하고 숲속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독이 묻은 아름다운 빗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빗으로 백설공주를 속여야겠어. 그 아이는 이 아름다운 빗을 거부하지 못할 거야. 왕비는 난쟁이들이 일하러 간 사이에 백설공주가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난쟁이들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백설공주가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눈앞에 서 있는 친절해 보이는 노파를 보고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나요? 오, 예쁜 아가씨야. 나는 이 아름다운 빗을 팔러 다니는 장사꾼이란다. 너에게 딱 어울릴 거야. 왕비는 변장한 목소리로 말하며 백설공주에게 빗을 보여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그 빗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할머니. 하지만 저는... 아가씨, 이건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한번 빗어보렴. 왕비는 친절한 척하며 백설공주에게 빗을 건네주었습니다. 백설공주는 거절하기 어려웠고 빗을 받아 자신의 긴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독이 묻은 빗이 백설공주의 머리에 닿자마자 그녀는 쓰러졌습니다. 왕비는 속으로 환호하며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백설공주는 더 이상 내 아름다움을 위협하지 못할 거야. 일곱 난쟁이들이 금을 캐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백설공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백설공주가 움직이지 않자 깜짝 놀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서둘러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백설공주야, 괜찮니? 첫 번째 난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두 번째 난쟁이가 백설공주의 머리카락 속에 끼어있는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뭐가 있어? 이 빛을 봐요. 그는 나머지 난쟁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난쟁이들은 조심스럽게 빛을 빼내었고 바로 그 순간 백설공주가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 여기 어떻게 왔지?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부축하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백설공주야, 너는 위험에 처했었어. 이 빛에는 독이 발라져 있었단다. 백설공주는 놀라며 난쟁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후 난쟁이들은 백설공주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백설공주야, 앞으로는 누구도 집에 들이지 마. 특히 우리가 없을 때는 더욱 말이야. 알겠지? 백설공주는 난쟁이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더 조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난쟁이 친구들. 여러분의 말을 잘 듣고 더 이상 위험한 일은 일어나지 않게 할게요. 왕비는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실패하지 않을 거야. 백설공주를 반드시 없애고 말겠다. 그녀는 이번에는 독이 든 사과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왕비는 자신의 연금술실로 가서 가장 강력한 독을 사과에 주입했습니다. 사과 한쪽은 독이 없어 보이게 만들어 백설공주를 속이기 위한 꾀였습니다. 독을 주입한 후 왕비는 다시 한번 노파로 변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세심하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 아무도 그녀를 알아볼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모습이라면 백설공주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거야. 왕비는 독 사과를 바구니에 담고 마치 사과를 팔러 다니는 노파처럼 위장하여 난쟁이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난쟁이들이 집을 비운 사이를 노려 백설공주와 마주치기를 기다렸습니다. 난쟁이들의 집에 도착하자 왕비는 친절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사과 좀 보세요. 아주 맛있는 사과예요. 백설공주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왕비가 건넨 사과가 너무나도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그 사과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그래, 아가씨. 이 사과는 특별해. 단 한 입만 먹어도 온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 왕비는 속이는 말을 하며 백설공주를 유혹했습니다. 백설공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왕비의 말에 속아 사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가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독이 그녀의 몸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왕비는 백설공주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만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백설공주는 더 이상 나의 아름다움을 위협하지 않을 거야.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그녀의 눈이 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 잠은 너무나도 깊어서 백설공주는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영원한 잠에 빠진 듯했지요. 난쟁이들이 저녁 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바닥에 쓰러진 백설공주였습니다. 백설공주야.
그들은 놀라며 그녀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깨우려고 애썼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은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백설공주가 왜 이러지? 난쟁이들은 먹다 남은 사과 조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사과에는 분명 독이 있었어. 백설공주가 그 사과를 먹고 이렇게 되었군. 난쟁이들은 백설공주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편안하게 눕히고 그녀가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백설공주는 여전히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난쟁이들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백설공주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백설공주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숲의 한가운데 시간이 마치 멈춘 것처럼 고요한 장소에 7 난쟁이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유리관 안에 백설공주가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화로웠고 죽음의 잠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숨결이 느껴질 듯 아름다웠습니다. 어느 날 숲을 가로질러 여행하던 왕자는 우연히 이 장소를 발견하고 순백의 피부, 루비 같은 입술, 그리고 석탄처럼 깊은 머리카락을 지닌 백설공주의 모습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왕자는 저도 모르게 유리관 가까이 다가섰고 백설공주에게 반해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왕자는 조심스럽게 유리관의 뚜껑을 열고 백설공주의 참백한 이마에 사랑과 경외의 감정을 담아 부드러운 키스를 남겼습니다. 이 순간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자의 순수한 사랑이 담긴 키스로 독사과로 인한 저주가 풀려버렸습니다. 갑자기 백설공주의 심장이 부드럽게 뛰기 시작했고 그녀의 뺨에 생기가 돌며 깊은 잠에서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첫 번째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을 뜬 백설공주는 자신을 바라보는 왕자와 눈을 맞췄고 순간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왕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백설공주에게 자신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백설공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왕자의 따뜻한 말에 백설공주의 마음도 움직였고 두 사람은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편 왕비는 백설공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공주를 찾아갔습니다. 왕비는 백설공주와 왕자의 결혼식에 몰래 참석했지만 병사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왕비를 발견한 병사들이 달려와 왕비에게 신발을 신겼습니다. 숯불에 벌겋게 달군 쇠 신발이었지요. 왕비는 너무 뜨거워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주 좋아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비는 그렇게 계속 춤을 추었답니다. 그리고 백설공주와 왕자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